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면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국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들이 모두 다 참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나지 않은 후보자들도 있고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관들 일부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 이르면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취임식 하루를 앞두고 어제 열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민적, 정치적 관심 속에 열렸는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수사 때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 예, 제가 사실 그 말씀대로라면 조국 수사 그냥 한번 눈 감았으면 계속 꽃길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그 선택을 해서 이렇게 탄압받았습니다. 언제 정치검사의 정의가 바뀌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해야 될 수사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 검찰 권력을 활용하면 그게 정치검사죠. 제가 한 사건 중에서 그 정치검사가 했을 법한 사건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건을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국 사건에 사과하시고 광을 건넜으면 조금 전에 증인들도 와서 현직 검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세요. 그 검사가 이문정, 한동수 아닙니까? 아휴. 부패한 정치인이나 부패한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 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지금 규정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따르면은 사건을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장 한동훈 후보자도 오늘 새벽에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자료가 다 오지 않았다. 자료까지 보고 나서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반대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유수한 기자. 당장 국무회의 열리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내각에 있던 장관들 일부가 참석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 이제 모두 18명의 부처 내각 장관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채택된 이제 장관은 모두 7명입니다. 7명. 예,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 이 집무실에서 이 7명에 대해 김부겸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공식 임명을 한 걸로 전해졌고요. 이 중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야 이제 마지막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그럼 이 문재인 정부 기존 내각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첫 그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덕수 과연 제청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떤 국무총리에 대해 대체로 간다면 추경호 부총리가 나머지 장관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과연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결재를 했다는 거예요. 예.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민주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청문회 결과로서만 볼 때는 일단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의견은 이미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인준을 하는 표결에 있어서 진짜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이냐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나 그리고 나왔던 논란들을 봤을 때는 총리로서 그렇게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 도덕성 문제나 또 이미 공직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민간 기관에서 많은 돈을 벌고 이제 더 이상 공적 영역의 활동을 안 할 거로 기대했던 분에게 다시 공적 영역의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한가냐라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금 인준을 했을 때는 아마 의원들에게 자유투표를 맡긴다면 제가 보기에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은 이거 민주당 내에서 당론을 좀 이제 만들어내야겠죠. 이걸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단순하게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 내용만을 가지고 논란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보면은 새로운 정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지를 모아서 논의한 과정에서 이제 중지가 모아져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남아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초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대목이잖아요. 방금 최이배 위원님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내세웠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도 않았고요. 또 민주당이 계속 말하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에 인준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실망도 받았고요, 민주당이.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국무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인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자칫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를 위한 것을 보일까 봐 민주당도 이것이 다 지방선거와 연계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상당히 검증 과정에서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일단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보고서 채택해서 보내달라. 이제 안 보내주면 바로 임명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난달에도 공개적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목소리를 냈었고요. 계속해서 내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정호영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진 않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국무위원에 대한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전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신다면 좀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민 대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았던 것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제 적폐 수사, 국정농단 그 기준을 허들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친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해왔고 그렇게 또 수사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죠. 그래서 정호영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해명도 다 했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정무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대로 가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한다면 그건 자진 사퇴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정적 부담이 좀 있는 거죠. 지명철회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빨리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해야 될 거고 대통령도 해야 될 거고 민주당도 선출 권력, 의회도 선출 권력이고 대통령 선출 권력입니다. 그래서 인준을 안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처음 출범하는 정부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가능하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부적절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인준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대승적이고 당에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권력 구조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대통령제는 의석이 한 석이라도 다 많으면 모든 걸 다 가져가서 이제 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내각제 국가들은 의회 다수파를 형성해 주니까 거기서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프랑스식으로 프랑스는 대통령과 의회가
권력이 같으면 같은 당이면 강력한 대통령으로 가다가 이게 대통령과 의회가 다른 당이면 동고정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헌법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총리는 민주당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쓰겠습니다. 이랬으면 뭐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정치권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저는 뭐 가능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는데 임명 강행한 경우 꽤 많지 않습니까? 34분이나 되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제 부적격이라 판단을 한 것이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좀 안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슬슬 정리해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마무리하면서 오늘 출연하신 네 분에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이것만은 당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최이배 비대위원 어떤 이야기를 꼭 강조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앞서 이 취임사에 부족했던 부분이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제 지적했던 그 경제 문제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 양극화나 갈등이 고조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지금까지 제시했던 건 사회적 합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게 사회적 합의를 만드느냐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해법을 제시해 왔는데 그렇지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어떤 통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총리 인준 문제도 심지어 그냥 총리 없이 가겠다라는 식의 말을 이제 했거든요. 이제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만들고 또 책임 내각을 만들어서 국가 운영을 할 때 보다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통합된 정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뒤집은 내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진짜 성공을 하려면 결국은 국민 통합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김영태 최고위원 같은 정파 국민의힘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이것만은 꼭 기대하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최고위원으로서 돕겠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대선 승리 과정에서 0.73%포인트 차로 이겼다는 점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법상 국가 원수이고요. 말 그대로 국민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갈라치기를 댔고 반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다쳤어도 여기에 대해서 전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다 못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기댈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 모두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다 안고 좀 기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수환 기자 인수위 출입도 했고 말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기자들이 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 아무래도 소통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취임식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소통이었지요. 단순히 어떤 오늘 하나의 행사에서만 그치거나 오늘 하나에 보여준 메시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용산 집무실을 가게 되면 1층에 기자실을 뒀다는 어떤 의미도 기자들은 처음 만나는 국민이다라는 어떤 기조 아래에 그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어떤 그런 면에서 지난 인수위 때 보여줬던 어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답변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가 들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시절에 기자들하고 참 자주 만나고 질문하고 답변했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제출된 이후로는 기자들하고 만나지 않더라고요. 박성민 대표님 오늘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지층에게 욕먹을 용기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애국심이라는 게 생기고 국익을 위해서 때로는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나 이라크 파병 같이 지지층들은 뭐 지지하지 않았지만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했죠.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층만 보지 말고 때로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지층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게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욕먹을 용기를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층으로부터 때로는 욕먹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말로 국가와 국익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박성민 대표의 마지막 말씀 아마 여러분도 많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신 네 분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on't believe that you have left me. I keep telling myself that it's true. 네, 비지스의 명곡이죠. Don't Forget to Remember.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간에 여러분께 자주 이야기해드렸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취임 선서 대한민국 국민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 그리고 취임사의 마지막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5년이 다 가고 퇴임하는 날 나는 취임 선서와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들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사를 대통령 집무실에 걸어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기억해야 할 취임사, 취임선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특집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